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반외국 제재법 시행, 신장 홍콩 문제 정면 돌파, 미국 중국 목덜미를 물어뜯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알아볼 내용은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죠. 이것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 아니면 중국 기업들이 공경에 빠졌다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내용 반외국 제재법. 중국에서 지금 발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곤혹을 치를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9일자 보도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중국이 추진하는 반외국 제재법으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공경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 줄여서 전인대라고 부르는데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0월 6일 얼마 안 남았죠? 내일 정도에 지금 통과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법이 만약 제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서방과 중국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업이 새우등처럼 터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방과 중국의 싸움에 기업들이 말려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이 법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것, 인권의 문제는 서방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서방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막지는 못하지만 중국이 이 법을 통해서 보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이번에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됨을 통해서 중국 기업에게 서방을 제재를 따르지 마라 라고 강제를 할 것이며,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중국의 제재를 가하는 단체 그리고 관계하려는 것을 피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서방의 제재를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서방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너희들이 서방의 법에 따라서 그걸 강제적으로 끊으려고 하느냐. 중국 좋은 입장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분석가, 말하자면 미국의 뜻을 따르는 분석가와 중국의 뜻을 따르는 분석가, 이 두 가지 분석가를 보면서 우리가 중국에서는 이 법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서방에서는 이 법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중국정책센터의 애덤리 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뉘앙스 자체가 미국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법은 상징적이다. 그러나 이 제재에 협력하는 누구라도 활동을 제약을 받을 것이다. 제재를 협력하는 누구?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제재를 따르는 기업을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제재를 따르는 기업은 누구라도 중국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입 기업이나 금융계나 기술기업 등은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기업들이 미국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편에 설 것이냐, 이제는 강요받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됐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미중의 분쟁에 어느 쪽의 편에도 서지 못하는 기업들을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미국 편에 서면 중국의 타격을 받게 될 것 같고 중국의 편에 서면 미국의 타격을 받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러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각 기업, 말하자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에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제재 이행과 관련된 손익을 가늠해야 되는데 양쪽이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에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면 기업이 이것을 판단하기는 이제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민대 스위능 호스 교수, 이분은 중국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활동과 공급망은 매우 복잡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외국의 제재를 협력하게 되면 그들은 그에 따른 파장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 활동과 공급망은 복잡한 것은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이게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쪽에 중국의 제재를 만약 따르게 된다면 중국의 제재를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사범대 황펑 교수입니다. 그도 또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간 중국 기업들이 서방의 제재를 따르는 것, 그리고 중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사이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법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것은 다시 의미하면 중국 기업들이요, 서방에 따를 것인지 중국에 따를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우리 쪽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해당 법의 제정으로 중국 기업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재 이행 면제를 신청할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해드릴게요. 미국이 너희들을 만약 제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의 법에 대한 그 가치가 있으니 이 법을 가지고 너희 미국 법을 못 따르겠어라고 반기를 들어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은 미국 정부에 중국의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미국의 법을 따르지 마라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외국 제재법 배경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중국의 반외국법 제재법의 배경, 신화통신에서 발표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의 발언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일부 서방 국가가 정치적 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 편견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관련 문제 등 각종 구실로 중국을 음해하고 압박했으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준 준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리고 홍콩 관련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이것은 국제법상 우리 중국을 간섭하는 것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자국법에 따라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해서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 이것은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문제 그리고 홍콩의 문제 때문에 지금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홍콩의 지도부나 아니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딱 법으로 막아놔 버렸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려놨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인데 왜 너희들이 나서서 뭐 지랄을 하느냐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이 딱 생겼으니 중국 증권시장의 반응을 한번 봐야 돼요. 중국 증권시장은 굉장히 떨어버린 거죠. 중국의 이제 반외국 제재법 이 통과 소식을 듣자마자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나머지 6월 8일 날 중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8일 날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3580.1을 전일 대비 19.35% 하락, 포인트 하락, 0.54% 하락. 8일 날 선정 성분지수입니다. 14,716.98. 전일 대비 145.62포인트 하락, 0.98% 하락입니다. 8일날 창업한지수 3208.75, 전일 대비 19.67% 하락이고 0.61% 하락. 전체가 다 하락이 된 거예요. 8일날 커창펀 50지수, 이게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고 있는데 1419.08, 전일 대비 14.49포인트 하락. 이것은 1.01%가 지금 하락한 것입니다. 지금 현 상하이와 선전 증시 거래 대금을 보면 상하이 증시 거래 대금은 4,431억 위안,
그리고 선전 증시 거래 대금은 5,422억 위안. 지금 보시면 상하이보다 선전이 더 발달한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금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반외국 제재법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예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간섭에 대해서 우리는 노터치해.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 기업들도 우리를 따라 라고 말을 하면서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미국, 유럽 등의 기업이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생길 것이고 미국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만약 미국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생긴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탈중국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겼잖아요. 이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어요. 깎아주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기업들의 분석을 보면 중국 내에서만 팔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기업을 놔둬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 수출을 하거나 유럽에 수출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 지금 하게 될 때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제재를 통해서 관계가 중국하고 유럽의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이번 제재법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애플, 보잉 등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국의 반기업 제재법 이것에 대한 미국의 반경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중국의 목을 물어뜯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반격 카드는 대만과 무역 협상을 재개를 하고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보이콧을 한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격 카드 지금 대만과 무역회담 재개 시사 그리고 두 번째 2022년 2월 달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에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논의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 대만과 무역협상 재개 시사. 지금 2016년도에 중단되었던 대만과의 무역 투자 대화 재개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2016년도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만의 무역 협상이 중단이 됐습니다. 초기에 중국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화웨이 제재가 들어가기 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상대로 끌어들이려고 했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중국을 완전히 깔아뭉개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지금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대만과의 무역 협상이 지금 끊겼는데 이 소식은 다시 재개 가능성이 나왔다는 것은 7일날 6월 7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대만과 무역 협상 재개를 시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입니다. 이 사항은 미 무역 대표부인 USTR, United of State Trading이라는 걸 거예요 아마. USTR에서 언급할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대만과의 대화에 관여 중이고 조만간 어떤 형태의 프레임워크 합의에 관여할 것이라고 안다라고 하면서 전면 부정은 아니고 지금 계속 대화를 진행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대화는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의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만의 반응. 워싱턴 DC 주재의 대만 대표부 대변인입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USTR과 논의를 관여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는 양자 무역 관계의 진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로이터의 분석이 나왔는데 독일 바셜 기금의 대만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가 발언한 것을 인용을 하면서 미국이 대만과 무역 투자 기본 협정 DIFA 관련 회담을 재개하려는 신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IFA 이것은 자유무역협정인 FTA Free Trading Assignment죠. Assignment의 전 단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대만의 TIFA는 199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매년 양국의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TIFA 회담을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 이후 TIFA 회담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한동안 통상장관을 해당하는 USTR 부대표가 임명되지 않았었고 중국과의 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만과의 TIFA 회담은 유야무야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을 달래서 미국의 편으로 붙이려고 강원 전략을 지금 공동으로 취하면서 대만하고 좀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TIFA 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대만과 TIFA 회담이 재개가 만약 된다면 이 후의 단계인 FTA 논의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과 그 정식적인 무역 협상 이것이 하게 되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과 대만과의 TIFA가 회담이 개최되고 이것은 영국 등 미국 동맹들과도 자연스럽게 대만과 무역 협상을 나눌 수 있다. 자, 보세요. 무역 협상이 누구랑 나눌 수 있냐? 영국 등 미국 동맹국들과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점이에요. 지금 현재 반도체 문제가 아주 심각을 하죠. 반도체 부족이 심각합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 때문에 뜨고 있는 기업, 이전에도 떴지만 TSMC의 가장 원래 있는 나라, 본사가 있는 나라는 지금 대만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대만과의 무역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영국 등 지금 미국 동맹국들이 자연스럽게 대만과 무역 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대만을 포함한 대만도 중국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만의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은 외교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입니다. 지금 미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발언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의견이 변화가 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2021년 4월달 백악관 대변인 발표입니다. 공동 보이콧 문제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동맹과 협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부인. 그런데 지금 2021년 6월 블링컨 국무장관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에 관련해서 다른 나라,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공동의 접근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4월 달에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과 지금 6월 달 블링컨 국무장관이 발언이 지금 정면적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면적으로 배치된다라고 하면 후에 발표된 것이 더 발표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 기조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방점을 찍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미 정치권의 반응. 지금 중국의 신장 위구르, 홍콩 등에 대한 인권 침해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를 참가한다라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상황이죠. 내년 초까지는 해결이 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무견입니다.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만 파견하고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요, 중국과 지금 미국과의 줄타기에서 우리 중국을 택해줘.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두들겨 맞을 거야. 미국 입장으로서도 우리 쪽으로 붙어. 그러면 너희들도 제재를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양쪽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여기에 매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분위기에. 그러면 이들은 마침내 미국과 중국과 어디를 선택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아주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도, 일본 기업도 이 상황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지금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 힘겨루기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는 지금보다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더욱더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